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19억 6,262만 2천원 증액된 5,567억 9,5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신규 24건 및 변경건 217개 사업에 대해 7억 9,764만 7천원 증액된 7,790억 5,1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복지정책관은 본예산 대비 12억 2,446만 7천원을 증액한 296억 3,1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관은 본예산 대비 22억 2,085만 원을 증액한 824억 7,6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노인장애인과는 본예산 대비 26억 9,806만 5천원을 증액한 3,371억 8,0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여성보육관은 본예산 대비 18억 4,317만 원을 감액한 2,414억 5,7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아동복지관은 본예산 대비 4억 6,210만 5천원을 증액한 757억 3,6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평생학습센터는 본예산 대비 8,711만 7천원을 증액한 31억 5,7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배다리 도서관은 본예산 대비 40억 1,898만 원을 감액한 62억 7,4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안중도서관은 본예산 대비 3,280만 1천원을 감액한 31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네, 김순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8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추가로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올해 들어온 신입생 뭐 다른 데서 이사를 오거나 이런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올해 이제 신입생들은 뭐 2월 달에 끝났고, 이제 네. 하고 네. 뭐 전입이나 새로 신규 책정됐을 때 이제 더 늘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입이 오거나 새로 오는 학생들은 또 그 타 지역에서 신입생에 대한 지원금을 다 받지 않았을까요?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요. 받지 만약 않아요? 전출지에서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10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여가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운동기구 지원, 뭐 방범 카메라 설치, 뭐 이런 건데 여기 방범 카메라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 방범 카메라가 뭐 고장난 예, 저희가 이제 점검,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장 접수 건이 이제 저희가 건수로, 이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좀 남을 정도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감액 신청을 그러니까 한 예전에는 2,4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예, 예. 올해는 저는 접수한 게 줄어들어서 이게 삭감된 거죠. 그럼 그 방범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 몇백 다 대도? 설치가 되어 다 있고요.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교체 같은 거나 수리는 보통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설치된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이제 고장이 났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럼 그 방범 카메라 설치 업체에서 뭐 AS 기간 그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설치 기간이 얼마 안 된 경우에는 AS가 AS 를 되고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2017년, 2018년도 그 건수로 해서 이제 잡아서 예산을 몇년 계상을 지난 하고 거?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15페이지에 보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가 희망하는 경로당이 하나여서 지급을 했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 희망하는 경로당 개수가 여러 군데가 200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예산으로, 4천만 원이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한 대에 한 16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져보니까 25개 정도가 이제 올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해서 한 개소 정도 우선은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해드리고 이제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계속 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현재는 25개 읍면동에 한 예, 개씩 한 개씩 설치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높여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165페이지에 보면은 행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500으로 줄였는데도 거기서 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전년도에는 이걸 몇 회를 1년에 1회 했나요? 전년도에도? 네, 이거 캠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데 왜 참여한다고 신청한 가족들이 적은가요?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체나 기관에서 기관에서? 예, 하는데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해서 하는데 요번에 이제 하겠다는 그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 모집해갖고 그 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참여도가 그리 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게 갑자기 500만 원 삭감해서 또 500만 원 삭감하면 2분의 1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아동복지과에 보면 아동복지 발달 지원 계좌가 있어요. 이 발달 지원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는 거고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뭐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50만 원 하는 거는 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최저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00원 이상입니다. 10,000원 이상 하는 예. 거예요? 이거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이거를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뭐 매칭 사업이긴 해도 이게 많이 반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데 뭐 네. 참여도가 그렇게 저조한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 아동발달 계좌 참여 대상 아동 연령이 12세에서 17세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올해부터 참여 대상 아동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7세로 확대되면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그 이제 저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아동 수가 지금 이 해당 연령의 취약계층 아동 수가 지금 1,60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그 아동 수가 1,200여 명이 있고요.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가구에다가는 지금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 홍보 지금 하고 있고 신청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속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좀 네. 많은 네.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거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저도 사업 설명서 위주로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김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추가로 115페이지 그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이 부분 이거 제세동기 맞는 거죠? 네, 그 제세동기 구입이 단가가 지금 개당 개소당 160만 원. 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작년 저희 공공청사에도 제세동기 부족한 부분들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송탄보건소랑 안중보건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단가가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어디는 130, 어디는 120, 1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평균 단가가 왜 다 다르냐. 뭐 발주 과정에서 혹은 계약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제세동기의 역할은 정확할 텐데 뭔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나중에 조정을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일괄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단가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금액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160만 원이라는 건 최고 금액 정도를 저희가 우선은 잡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서 실질적으로 금액도 다 산정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해드릴 기존에 겁니다. 저희가 구매를 했던 제세동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다 그걸 기준으로 감안해서. 작성을 어느 정도 해주셔 최고 아, 금액으로 예, 이렇게 예. 하시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또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네, 한번 부분은 좀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벨 도어 사업인데요. 166페이지. 이거는 지금 서비스 미이용자가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반으로 거의 줄은 것 같아요. 152가국에서 96가국. 왜 감소한 건지 네. 확인되나요? 올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분하고 하고 있는 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96가구 정도가 돼서 저희 이거를 감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예산도 이제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는 아직 못하고 여기서 확대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하려고 상황이 합니다. 이 이용자가 왜 생기는지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좀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까지도 고민을 물론 안전에 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제 여성 세대원 이 세대원이라는 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다가 그렇다고 이 소득을 넘어가시는 분들의 안전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심도 있게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필요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다른 사업을 구상을 추후에 하시든지 다른 연계 사업들 확인해서 그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걸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적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해서 예산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국 쪽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감액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유들이 그렇다 해도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미집행될 것 같다라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하셔서 전년도 대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명확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07페이지 노인 목욕 임의용권 지원에 대한 부분 명시를 해주셨죠. 23년도 신청 후에 미사용 금액 반환금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 이건 예산을 그럼 세우실 때 예, 예. 감안을 하셔서 분예산 세우셨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반환금이 이제 2년 1월이나 2월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이제 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이 이 사업이 됐다라고 진행되면서 실태 조사는 안 하시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 뭐 이용자가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 소통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이제 입금을 시켜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이제 1월이나 2월에 환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이걸 다 쓰는지 안 쓰는지 것까지는 사실은 좀 그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반영 시기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번씩은 점검 중간중간에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조금 한 번만 더 소통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승영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국가부문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예산을 4천만 원 감액했어요. 그 감액의 이유는 그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네. 보니까 60 1650명에서 1584명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예, 그러니까 66분이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전출이라든가 뭐 이런 사유인데 아마 주로는 이제 연령이 많으셔서 하신 부분인데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 참전 유공자 그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추세잖아요. 또 우리가 자연적 수명이라는 게 있고 또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 대부분 연로하셔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기존에 지금 5만 원인데 6만 원으로 뭐 월 10,000원 증액하면 그 한 12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한 11억 4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일정하게 또 저는 뭐 자연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또 그것도 줄으면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 크게 예산 증감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고령 참전 유공자 위로금은 지금 20만 원이죠. 1년에 2회 해서 40만 원이죠. 이건 내년에 증액하는 부분은 뭐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가 지금 400분이지만 아마 이것도 조사해 보면 좀
아마 대상 되시는 분이 좀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평택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변화들에 따른 좀 적절한 예우도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1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지금 지원과 하여튼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노인 목욕 및 임의용권 지원도 있는데 네. 이게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감액한 저희가 거죠? 감액 신청을 이유가 한 뭐 거예요. 대상자가 우리가 확보한 거하고 실제 틀린 부분으로 여기서 3,000명에서 2,160명인데 네네. 이게 올해 예산을 잡으는데 이렇게 명수가 뭐 이렇게 200~300명 뭐 이런 차이도 아니고 거의 뭐 900명, 840명씩 차이가 나는 이유 뭐 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사업량 조절이라는 부분은 이제 예산 그거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정산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수금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1년에 12만 원을 충전을 해드리면 그걸 다 쓰질 못하시고 보통은 이제 2년 1월에 이제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감안을 했을 때는 1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미용 제도 그뭐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이 단가가 동일한 거죠? 예,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약간 보면 사실은 여성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좀 차등할 필요는 사실 있는 부분도 현실에서는 있잖아요. 남성분들 커트하고 여성분들이 하는 거하고 사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그 검토도 하시고 뭐 만약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좀 사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제가 뉴스 보면 뭐 한 번에 몇십만 원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되지만 하여튼 뭐 기본적인 지원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니까 이런 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지금 이게 난방비인데 예, 운영비 난방비 예, 다. 이게 3억 3천인데 난방은 지금 아직 올해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감액을 시켜버리면 정확히 이 추계가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게 변경 내시가 도에서 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요. 도비로 먼저 이제 증액에 사용을 하고 대한 증액에 대한 그 우리 부분에 부담률이 대해서 내려간 이제 거죠? 예, 그러면? 시비 부담을 좀 줄일 뭐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럼 충분히 하고.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 이제 좀 있는데 뭐 사전에 이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하고 녹색건축 사업과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이게 착공이 지금 23년도에 착공했잖아요. 네, 근데 4월 원래 지금 준공이 25년도 몇 월 달이었죠? 저희가 10월까지 이제 잡아놨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지작물도 발견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업체가 또 파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보니까 풀밭인데라고 하고 이제 그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좀 이게 그러니까 지금 2개 업체였는데 이제 네, 우리가 공사업체를 선정했는데 1개 업체가 부도가 네. 난 건지 최종 부도가 난 건지 아니면 자금이 네. 하여튼 뭐 어려워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 발생한 부분인데 네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이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죠. 거의 뭐 6개월, 7개월, 지금 8개월 뭐 겨울 동절기에 공사 못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 9개월 반, 9개월 가까이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이 서부에 없는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기대가 굉장히 큰 사안이기도 한데 이게
이걸 못해서 이제 예산을 또 지금 세수가 없으니까 또 공사 안 해서 이게 있으니까 삭감해서 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진감 사유에 대해서도 이게 사유가 이게 타당한 사유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뭐 그게 직접적으로 저기의 부분은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장애인 그 복지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책임 담당 부서니까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뭐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 전체 지금 세우는 집행이 어렵고, 이건 나머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8억 예산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26년 3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럼 빨리 해서 다시 재개는 언제 합니까? 저희 10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회계과에서 이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바로 착공 들어가서요. 실적으로 이제 내년 6월에는 1차소 완공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녹색 건축 사업과도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게 그 일정이 뭐 어쩔 수 없이 늦춰지는 건 늦춰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충분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시공 자체가 지금도 사실은 빠른 게 아니었었는데, 원래 이게 시작된 게 뭐 19년도 기본계획 수립돼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거의 뭐 26년도에 된다고 하면 거의 뭐 7, 8년 가까이 걸리는 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문제든 어떤 뭐 건축상에 있어서 뭐 업체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재발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 재개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현장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비슷한 건데, 지금 예절교육관이나 그 지금 이게 여성보육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다 예산이 뭐 이게 뭐 몇 억도 아니고 막 38억, 뭐 40억씩 예산이 했는데, 뭐 이렇게 세수 부족에 의한 영향도 있고, 착공이 현실적으로 올해 착공이 어려움으로써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앞으로는 그 녹색건축과에서 이제 차수별 계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거 이제 추진할 시기가 되면 이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창이 지금 큰 거 2개죠? 여기는 창의 체험관하고 예절교육관. 도서관까지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요 것까지? 부지에 도서관. 도서관. 예. 그 도서관도 지금 보니까 도서관도 지금 예산 아주 우리 복지국이 물론 건립해야 될 것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다른 데 보면 뭐 매덕 뭐 커봤자 이런데, 여기는 지금 복지국은 막 20억, 뭐 50억, 막 5억, 15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도서관에 지금 중앙도서관은 설계비도 저기 한 거죠? 감액한 거죠? 예, 방금 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이 가능한 퍼센트만큼만 계약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그 차수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정별로 계약을 하는 그런 고육책으로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만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팽성도서관도 25억, 여기 15, 중앙도서관 15억이 되게 설계비를 지금 25억 확보했던 거에서 15억을 빼고 그럼 10억 가지고 이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설계 과정도 업체가 선정되면 이제 1년 넘게 설계가 되니까 우선 계약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부서나 또 여기 그 복지국에 이런 뭐 여러 그 관련된 과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의 재정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저도 뭐 일정하게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내년에 해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럼 내년 세수가 좋을 거다. 좀 지금 올해보다 낮을 거라는 나름대로 전제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이 지금 다른 뭐 복지국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서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하여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건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과연 가져갈 건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건지 과연 가능한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에 이렇게 신축하게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좀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도 좀 같이 함께 좀 대안이나 방법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솔직하게 좀 연기를 굵직한 걸 가져가든지 다 가져가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하면 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26페이지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서 왜 12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독사 그 대상을 지금 200명을 잡았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한 170명 정도 그 정도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액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한 150가구 정도 네, 몇 가구? 150가구 정도 150 진행했어요. 가구. 예. 이 기준을 고독사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 기준을 정해요? 재작년에 했던 그 추이를 봐가지고. 네, 저희가 이게 작년 재작년에 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전력 사용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갖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네네. 그 전력 사용량의 그 패턴 아니면 네네. 이제 통신 패턴을 가지고 이상 그 가정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게 복지 담당자한테 문자로 오는 네네.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뭐 추계를 그렇게 했다니까 삭감이 뭐 언젠가 할 일에서 했다면지만 사실 이 1인 가구 중량 고독사 예방 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뭐 삭감한다 100몇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추계를 그렇게 했다니까 지켜보겠지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그 29페이지 저장 강박 의심 위기가 그 지원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이 되죠? 뭐 읍면동에서 이제 그 읍면동 직원들이라든가 뭐 복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어떤 해는 좀 많고 어떤 해는 또 좀 적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치에서 그래서 했겠죠? 예,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36만 원. 근데 보통 지원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였어요? 작년에는 4가구 네 지원했습니다. 가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한 180만 원 정도. 네 가구? 네. 네 가구에 180? 그걸로 저희가 해결이 되나요? 그게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집안의 돈으로 쓰레기를 해결은 자원봉사자들이랑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정부 양국 관리비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 택배비가 늘었어요.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가 매달 신청령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신청령을 받은 거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 양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전년도 이렇게 해서 추계를 했을 텐데 네네. 그거보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10kg 한 포에 그러니까 이 정부 양곡이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네네. 이제 수급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이제 뭐 사고 싶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 하실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안 하시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경기하고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어렵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한 포 살려면 뭐 한 3, 4만 원 하는데 이거는 뭐 그거에 뭐 한 10분의 1 가격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정부 양곡을 신청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네, 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07페이지 아까 우리 유순영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임용권이 다 못 써서 반환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미용실 가시고 하시는데 이게 대상자분들이 이제 수급자랑 의료 중에서 이제 의료급여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좀 대상이 네네.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욕 서비스나 임의용 가서 이제 이걸 쓰실 때 실질적으로 이제 다 쓰질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니까 작년에 쓰셨던 분들이 남아서 돌아온 금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못 쓰는 저희도 이유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연령층이 높아서 이제 힘들어서? 나가서 뭘 받고 하시기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좀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상자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사용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 드신 분일수록 목욕탕도 가셔서 좀 이렇게 하시고 깨끗이 하면 좋은데 몸이 아프시거나 아무래도 뭐 이래서 거동이 못 썼지 불편하신 이거를 분. 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우리가 준다는 의미하고 쓸 수 있는 의미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뭐 줬는데 반환금이 온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읍면동하고 좀 협업 좀 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읍면동하고도 연결이 되고 고독사 뭐 또 나머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겹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쓸 수 있고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네, 알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좀 네. 하셔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3페이지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네요. 이 사업은 그 1년 이제 연간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서 네. 올해 이제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경우에 네. 저희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가구 수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배정 가구 수가 좀 줄어서 이게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가구 수 그거는 알겠어요. 가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 알겠는데 그 또 아까 보니까 다자녀로 해서도 또 예산이 있던데. 네. 210페이지 다자녀 가구 양육 지원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둘째 아이 돌보미하고 양육 지원금하고는? 네, 저기 아이돌봄이 사업은 그 이제 돌보미가 돌봐주는구나. 와서 이제 돌봐주고 비용을 이제 부모가 내는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은요. 네. 예, 우리 시에 이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네. 36개월 미만 아동이 이제 보육을 하고 있을 경우, 양육을 하고 있을 경우에 네. 그 가구에 이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구에다 직접 예, 근데 10만 왜 원을 삭감 지급하는 내용이 이렇게 사업입니다. 많아요? 아, 이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출생률 저하로 우리가 셋째아 이상인 네, 가구에 별로 대해서 지원을 없죠. 하고, 예, 그래서 그 절대 가구 수가 지금 줄어드는 예, 그럼 상황입니다. 이거 너무 과대 예산을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요. 예 올해는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대상 지원 대상자가 이제 픽스가 되다 보니까 픽스가 돼서. 예 그래서 추경에 그럼 지금 매해 삭감하는 이렇게 겁니다.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요? 지금 제가 그 연도별 하나만 조금 그건 뭐 예, 나중에 찾아보도록 알려주셔도 하겠습니다. 되겠는데 네. 아무튼 뭐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맞춤형 가족 행동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때는 이제 단체나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네. 이제 이 대부분 가족들 단위로 해가지고 캠프를 운영하는 네. 이제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이 예산으로라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기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러니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왜 삭감했어요? 예산이 이게 자체 사업 12 자체 사업인데요. 삭감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저기 예산이 유보가 잡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의 비중을 조금 이제 이게 비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숫자를 기존에 이제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숫자를 줄이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가족 지원 유사 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하시고요. 네. 아무튼 운영 기간도 미정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운영하면 안 되죠. 애초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선정을 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선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세요 앞으로. 말이 안 되지. 네.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되는데. 예. 유정학 위원님. 예. 예, 그 김혜영 의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도 그렇고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도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가 출산이나 양육을 장려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자녀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셋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둘째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둘째 이상을 다자녀로 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사업량 자체가 다자녀 가정이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셋째라는 기준을 둘째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는 셋째로 되어 있지만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는 둘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은데 한번 이 사업량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판정돼서 삭감되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혹은 고민을 전반적으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게 삭감 사업량이 줄었다는 이유로만 삭감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시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음에 사업 계획하시거나 예측하실 때 내년도 이럴 때는 한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반영해 네, 주시고요. 한번 추산을 해보고 네, 비용 검토를 추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